이제 사용 가치가 없어지니까 이혼 운운하는 못돼 처먹은 사악한 인간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인드 디톡스의 묻지마 캔디입니다. 오늘의 방송 제목은 외도 또는 이혼이 잦은 시기는 이때입니다. 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꼭 해주세요. 제가 어떤 이혼 전문 변호사의 유튜브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요. 해당 내용은 부부 사이에 세 가지의 위기가 오는 시점이 있는데 이때를 제대로 넘기지 못하면 이혼까지 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시기가 외도가 발생하는 시점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았거든요. 기본적으로 바람기가 많아서 평생 바람인 경우를 제외하고 그나마 일반적인 정서에 가까운 사람들이 상대 배우자에게 실망하거나 갈등을 겪으면서 외도를 하기도 하고 이혼을 하기도 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혼 초. 결혼을 하고 1년에서 5년 이내 짧은 결혼 생활을 하고서 이혼을 하는 경우입니다. 제가 상담을 하면서 놀랐던 것은 연애 기간이 5년에서 10년 이상 장기 연애를 하고서 결혼을 했지만 신혼 초에 이혼을 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연애를 해왔다면 서로에 대해서 속속들이 잘 알고 있을 텐데 결혼하고 나서 특별히 사이가 나빠질 이유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외도와 연관된 경우에는 장기 연애로 성적인 부분에서는 거의 오랜 시간 같이 살아온 중년의 부부들처럼 설레임이 덜해져서 다른 대상을 찾거나 연애 기간 동안 아내에게 맞춰주고 의뢰 연애를 하던 남편들이 결혼을 하고 나서는 자신도 대접받고 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아내에 대해 트집을 잡거나 퉁명스럽게 대하고 불만을 표출하는 경우들이 많았고 연애 기간 내내 공주 대접을 받았는데 결혼하고 나서 돌변한 남편의 모습에 충격을 받거나 상처를 받는 아내들이 많았습니다. 30대 중후반의 아내들의 경우에 자연 임신이 되지 않아서 임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술을 하거나 임신을 위해서 날짜를 확정해서 말 그대로 임신을 위한 출산을 위한 성관계를 반복해서 시도하다 보면 남편들은 성적으로 발생하는 쾌감 등이 반감이 되어서 아내와의 성관계를 기피하거나 다른 대상을 찾아서 바람을 피기도 하였습니다. 혹은 사랑이 아닌 학력, 경제력, 직업 등 여러 가지 조건 등을 따져서 배우자를 선택한 경우에 상대 배우자와 성격적인 부분에서 갈등이 발생하면서 쉽게 이혼을 결정하기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출산 후 양육 갈등. 아내들은 출산하기 전에는 아무도 육아가 이렇게 힘든 과정인 줄은 제대로 알지 못했다가 아이를 키우면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들고 산후 우울증까지 겹치게 되면서 날이 설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직장 생활을 하다가 육아휴직을 하고 하루 종일 집에서 말도 못하는 아이와 씨름을 하다 보면 퇴근을 하는 남편을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보고 싶었지만 퇴근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는 순간 짜증이 나고 투정을 부리게 됩니다. 남편들은 회사에서 치이고 녹초가 되었는데 고생했다라는 말 대신 호랑이가 되어서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든 아내에게 정이 뚝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때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주고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주지 못하고 싸우게 되고 그러면서 육아를 제대로 못하는 아내에게 실망하게 되고 마음은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인데요. 이때 갈등을 하다가 아내가 복직을 하게 되면 아내들이 바람이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이해 못해주는 남편에 대한 서운한 마음도 있거든요. 특히 사내 불륜을 많이 하게 되던데요. 집에서는 아이 키우느라 몸도 엉망이 되었고 외모도 엉망이 되었는데 남편은 연애 때처럼 여자로 이해해주지 않고 애엄마로만 취급을 하는데 회사에 출근을 하니까 회사 동료, 남자 동료가 이쁘다고 하고 칭찬을 많이 해줍니다. 이쁘다는 말 한마디에 설레기 시작하고 그 동료 앞에서는 더 이쁘게 보이고 싶고 자신을 여자로 봐주는 것에 마음을 뺏기고 불륜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세 번째, 아이들이 독립하고 중년이 되었을 때 아이들을 키우느라 부부 사이의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해결할 여력이 없다가 아이들이 크고 나서는 자신이랑 맞지 않았다라고 생각한 상대 배우자에 대한 불만이 점점 커지고 자유롭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청소년 이상이 되거나 특히 20대가 넘어가면서 멀쩡하게 잘 지내던 남편이 이혼을 요구한다라는 말씀을 하는 아내분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그분들은 너무나 당황스러운 거죠. 아내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이 행복했던 가정이었다고 생각하는데 남편들은 아내와 자신은 원래부터 맞지 않았고 자신은 너무 힘들었다고 하면서 결혼생활 전부 아니 결혼생활 자체를 부정적으로 몰아버립니다. 이제는 당신한테 맞추고 살고 싶지 않고 내 인생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경우에는 이런 말을 하는 남편들은 대부분 외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대상이 없는데 갑자기 이혼을 하자고 요구를 하지는 않습니다. 이혼을 하면 잃을 것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혼 불사를 할 때를 보면 상간녀가 유부녀의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때는 그 유부녀 또한 그 자녀가 성인이 막 되었을 경우가 많았고요. 이런 경우는 상간녀 또한 아이들이 크고 나면 이혼을 염두에 두고 이 남편과 함께 미래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드문 경우이고요. 대부분이 상간녀가 이혼녀이거나 혹은 미혼인, 싱글인 상간녀들이 많았습니다. 죽 써서 개준다는 말이 딱 맞는 거죠. 애들 낳고 죽으라고 육아하고 교육시키고 이제 남편과 손을 잡고 둘이서 산책 다니고 여행 다니면서 남은 노년을 행복하게 보낼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이혼 불사로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 때문에 아내분들 정말 많이 당황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아이들을 교육에만 전념을 했던 전업주부들이 더 많았습니다. 위에 세 가지 시기들을 살펴보면 아이들 교육에 올인해야 하는 초중고 시절은 제어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물론 이 시기에도 바람도 피고 이혼도 하고 다 합니다만 아이들의 교육에 전념해야 할 시기에는 대부분의 남편들이 이혼을 언급하거나 주장하지 않다가 갑자기 왜 주장을 하냐면 외도가 들키지 않는 경우라면 주장하지 않거든요. 즉 외도가 들키지 않았다면 숨어서 바람을 피우고 아이들이 성년이 된 이후에 이혼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있었던 자들이 아이들이 성장한 후에 자유롭게 살고 싶다라는 등 너랑 나랑 원래 안 맞았다는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별거를 요청하거나 이혼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아이들을 생각해서 이혼을 미뤄두고 있었다고 칭찬을 해줘야 할지 아내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는 아무 말 안 하다가 이제 사용 가치가 없어지니까 이혼 운운하는 못돼 처먹은 사악한 인간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후자가 더 강한 거죠.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 나서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미 그 전부터 오래된 외도 관계를 유지했던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오늘은 어떤 솔루션이나 해결 방법을 제시해 드리지 못하고 이러하다라는 현황에 대한 상황에 대한 설명이어서 뭔가 명쾌하지 못하다는 기분이 드는 건 사실인데요. 결혼 생활에 있어서 위기의 시기는 반드시 누구나 있습니다. 어느 부부이든 그런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고민하기보다는 그런 위기가 닥치지 않도록 상대 배우자에 대한 배려와 존중 그리고 부부 관계를 현명하게 하는 방법들에 대한 공부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속 읽기 전에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잖아요. 결혼 생활은 매 시기마다 어렵고 힘든 일들을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도 찾아야 하고 남자와 여자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남자들은 인정을 원하고 여자는 사랑을 원합니다. 남편에게는 당신 수고했어, 고마워, 당신 최고야, 당신 대단해 이런 말이 필요하고요. 아내에게는 당신 너무 이뻐, 당신 사랑해, 고마워 이런 말들을 하셔야 되거든요. 마음속에만 두지 말고 말하지 않아도 알 것이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사소한 것에도 서로서로 자주 표현하고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아껴주는 사이가 되셨으면 합니다. 단 아무리 한쪽이 완벽하고 잘하더라도 상대 배우자가 그 수준이 안 된다면 어느 일방은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결혼 생활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서로서로가 둘 다 그렇게 해야지만 행복한 부부 관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아쉽고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지만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묻지마 캔디 마인드 디톡스로 검색을 해주세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Have a sweet mind detox. 다음 방송일에 우리 또 만나요. 안녕.